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글로벌의 장혜진입니다. 자, 어제 장에서 이 다우지수와 S&P 500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만큼 오늘 장에서는 좀 관망 심리가 일었을까요? 간밤 뉴욕 증시 랠리를 이어가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소폭의 약세로 현재 마감 시간을 달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6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입원 환자 수도 7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경제 재봉쇄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시장을 끌어내린 가장 큰 요인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봉쇄가 일어나다면 소비 역시 줄어든다는 것이었는데 소비 지표가 좀 좋지 않았죠. 10월 소매 판매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서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6개월 연속 늘어나긴 했지만 그 상승폭이 크지 않았고요. 이는 소비가 다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장에는 좀 악재로 작용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굵직한 기업들의 소식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어제 이 테슬라가 다음 달 21일부터 S&P 500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는 소식이 들렸죠. 이 소식이 시간의 거래에서 10% 이상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약국 서비스를 출범한다고 밝혔고 월마트는 시장 예상보다 양호한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는 약세를 보인 가운데 비트코인은 3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쓰면서 가상화폐의 힘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될지 이 시장에서 또 한 번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날 시장 어떻게 펼쳐졌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옵니다. 지금 장 마감까지 약 3분가량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지수의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다우 지수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큰 폭으로 올라주면서 3만 선을 돌파하나 기대를 모았던 다우 지수가 되겠는데 오늘은 하락 전환한 모습이죠. 0.5% 떨어지면서 29,8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 지수 역시 0.18%, 19%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11,900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오늘은 0.44%, 16포인트가량 반납을 하면서 3,610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주목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된 소비 지표가 부진했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보니 소비가 줄어들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무부는 10월에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매 판매가 6달 연속 증가를 하기는 했지만 지난 9월의 1.6% 증가보다 증가세가 많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전망치인 0.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식당과 의류 판매점 등에서의 소비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요. 미국에서 최근 식당 영업이 제한되는 등 봉쇄 조치가 강화된 만큼 지금보다 소비가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한편 미국의 코로나19 상황 또한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전일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16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거기에다가 입원 환자 수가 7만 3천 명을 넘어 또다시 신기록을 쓴 상태입니다. 백신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기는 했지만 이 보편적인 접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장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요인은 못 됩니다. 백신 기대감에 전일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지만 오늘은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커진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기업 소식은 엇갈렸습니다. 테슬라가 다음 달 말부터 S&P 500에 포함되기로 결정되면서 장 초반에 주가가 12% 이상 급등세를 탔는데요. 현재는 약 8% 가까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아마존 또한 온라인 약국 서비스 출범으로 상승세를 기록 중인데요. 그런 반면 약국 체인인 월그린스의 주가는 9%의 폭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우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져온 오늘 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잠시 뒤 뉴욕 증시 마감 직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지금 막 마감했습니다. 현재 주요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는 이 소비 지표를 특히나 주목을 했습니다. 10월에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3% 증가한 건데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 증가폭이 많이 둔화됐다는 점이 시장에 많은 우려를 자아낸 모습이고요.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진전될 기미가 없다는 점 또한 오늘 시장의 부담 요인이었습니다. 그런 한편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도 있었습니다. 연준은 10월에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1.1%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양호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장에서는 이 소비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컸기 때문에 그것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또 10월에 수입 물가 또한 발표가 됐는데요. 전월 대비 0.1% 하락했습니다. 변화가 없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0.5% 떨어졌습니다. 166포인트 오늘은 반납을 해줬고요. 29,780에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0.21% 떨어지면서 11,899에 오늘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17포인트 반납했습니다. 3,60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엘라스 클로징 벨 나우였습니다. 네, 시장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미국 증시 분석과 상품 선물 시장 마감 상황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국 증시 일단 소폭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과는 비교적 다른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날 증시 어떻게 판단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시장 전체의 좀 줄기를 좌우할 만한 재료 그리고 흐름이 좀 부재했던 하루였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좀 숨고르기 장세가 오늘 좀 나타났는데요. 이 가운데서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좀 부진했죠. 그러면서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가기에는 모멘텀이 부족했던 모습이었고, 그러면서 아마존의 온라인 약국 서비스 사업 개시에 드러그스토어 관련주가 하락하고, 그리고 뭐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또 실적을 발표했던 홈디포라든지 이렇게 이슈가 있었던 세부 섹터라든지 아니면 개별 종목 간의 움직임이 좀 엇갈리는 현상,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장세가 나타났다라고도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그래도 막판에 좀 낙폭을 축소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는데 또 막판에 가서는 이 낙폭을 다시 한번 좀 확대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장 막판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몇 가지 발언이 전해졌죠. 코로나 재확산이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리고 백신이 근시일 내에 경제에 도움을 주기는 힘들다라면서 일단은 좀 경계심을 파월 의장 역시도 좀 드러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날 미국의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95%에 가까운 치료 효과를 보였다라는 희소식으로 중장기 원유 수요 회복 기대감이 좀 일었습니다. 이틀째 유가를 끌어올려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펙 플러스의 감산 합의 연장에 대한 기대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 겨울철을 앞두고 코로나19가 미국과 유럽에서 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 수요 부진 염려로 상승폭은 좀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국제유가 WTI는 0.17% 올라서 배럴당 41.41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금값은 이날 하락했습니다. 백신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재확산이 좀 악재로 크게 작용한 듯 싶죠. 약보합권에서 낙폭을 더욱 줄여가는데요. 0.34% 빠지면서 1,881달러에 금값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10년물 국채금리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코로나19의 급속 확산 속에서도 소매지표 부진이라서 걱정이 더욱더 커진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소매판매 부진이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10년물 국채금리 장중 하락이 좀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하락폭이 점차 커지는 그런 흐름을 포착할 수 있겠는데요. 0.0336 하락해서 0.871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외신 소식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는 최진석 팀장님의 픽입니다. 오늘 어떤 소식 들려주실 거예요? 네,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도 낙폭 과대 업종으로의 순환매 장세에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원래 펀드 매니저 서베이에 따르면요. 전체 24%가 이 가치주가 성장주를 앞으로 좀 아웃퍼폼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는 스몰캡이 라지캡,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대형주를 아웃퍼폼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즉, 그간 좀 힘을 못 썼거나 아니면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많이 좀 피해를 받았던 섹터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점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1년간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본 펀드 매니저의 비율이 무려 91%였는데요. 이처럼 경제 상황이 좋아질 거니까 경제 정상화 관련주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점쳐집니다. 지금 이 기사 내용에서도 그래프로 표시가 된 이 11월에 투자 포지션 변동 수치를 보더라도 스몰캡과 신흥국 증시로 펀드 매니저들이 포지션을 많이 좀 이동을 했다, 비중을 확대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현금과 필수재 업종에 대한 비중은 축소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마켓워치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효능과 관련한 호재 2가지, 그리고 비교적 순탄한 선거 결과와 더불어서 이런 재료들이 결국은 에너지와 금융 그리고 여행주로의 관심이 이동하는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참고로 이번 펀드 매니저 대상 조사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의 백신 효능 발표 이후에 이뤄졌으나 모더나의 백신 관련 소식보다는 이전에 집계가 됐습니다. 네, 결국에는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와 V자 경기 반등에 낙폭 과대 업종이 강세를 보이겠다라는 그런 전망일 텐데 관련된 리스크는 없을까요? 네,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팬데믹이 쉽사리 해결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이에 따라서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가 약화된다. 아니면 또 오늘처럼 실제로 좀 경기 회복세가 좀 둔화되는 시그널이 나타난다든가 이럴 때에는 해당 전략이 좀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날 모건 스탠리가 분석을 제시한 것을 좀 소개해드리자면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것이 실패를 하고 그리고 계속된 좀 선거 잡음이 지속될 경우에 단기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게 이 전일에 바로 내년에 대한 증시 전망을 상향했던 마이클 윌슨 수석 스트래티지스트의 얘기였는데요. 그러면서 단기간 내에 최대 S&P 500 지수가 12.5% 정도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이런 여러 증시 전망 못지않게 금값이라든지 달러 등 다른 이 자산 가격에 관련해서도 내년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올해 좀 예상치 못하게 달러와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가 대부분의 좀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내년에도 어느 정도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더불어서 내년에도 달러화 가치가 20% 정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펀드 매니저 조사에서도 달러가 좀 가대평가됐다는 의견이 여전히 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이제 주식 비중 확대 포지션 비율은 46%로 2018년 1월 내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달러 약세가 점쳐지는 와중에 이 금값은 상승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금값 전망치를 2,300달러로 그대로 좀 유지를 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장혜진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괴물 랠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걸까요? 비트코인이 2017년 이래 현지 시간 17일에 17,000달러죠. 우리 돈으로는 약 1,88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올해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2018년 1월 이후 약 3년 만에 최고가 기록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들어서만 137%가량 올랐는데요. 여러 요인이 더해졌지만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각국에서 이 부양책을 펼쳐주고 있고 시장 유동성이 이에 따라 함께 증가하면서 비트코인 수요도 증가한 것이겠죠. 여기에 폴 듀터 존스라든지 스탠리 드러켄 밀러 등의 거물 투자자들이 또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가상화폐의 호황기였던 2017년은 어땠을까요? 이때 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데 2017년 12월 당시에는 2만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다시 3천 달러대까지 급락하면서 큰 폭의 변동성 랠리를 보여줬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괴물 랠리다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가 되고는 있지만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의 불확실한 앞날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얼마나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다고 하고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다라고 믿는 것 역시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라면서 투자를 할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덧붙여졌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각국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괜찮은 투자처일지 좀 우려스럽기도 한데 최근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가상화폐와 관련돼서 월가에서는 어떤 전망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일단은 왜 이렇게 오르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좀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계론 쪽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침 투자 구루 중에 한 명인 레이 달리오가 회의론을 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주제는 결국은 비트코인이 범용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이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가격의 변동성이 너무 높아서 물물 교환 수단으로도 그리고 부의 축적 수단으로도 좀 부족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게 기존 화폐 시스템을 위협했을 시에 결국은 제재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세 번째로 중앙은행이 대량 보유 중인 금과 달리 빅플레이어가 이제 등장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등이 비트코인에 대한 경계론의 그 근거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흐름과 함께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관련주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이 가상화폐 관련주를 꼽아본다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과거에는 이제 채굴과 관련한 엔비디아라든지 AMD 등의 GPU 업체들이 좀 수혜주로 부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는 이 같은 상황이 좀 변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으로는 간편 결제 기업 스퀘어가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 수혜주로 굉장히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캐시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실제적인 비트코인 매매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3분기에도 캐시 앱의 매출이 20.7억 달러였는데 16억 달러 이상이 비트코인 매매 수수료로부터 나왔습니다. 거의 한 80% 정도에 근접한 그런 수치였거든요. 이렇듯이 실제로 비트코인 서비스와 관련한 그런 서비스라든지 상품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앞으로도 좀 수혜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 소식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뉴스 이어갑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테슬라가 S&P 500 지수로에 신규 편입됐다는 소식에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마존이 이 미국 온라인 약국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CVS나 월그린 등 오프라인 약국 체인과의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뉴스는 테슬라입니다. 사실 이 전날 발표가 됐죠. S&P 500 지수로의 편입 소식이 들리자마자 시간의 거래에서는 10% 이상 이렇게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전에는 실패를 해서 좀 실망감을 안겨줬지만 이번에는 성공을 했네요. 맞습니다. 좀 마침내 그 고진감래의 길이 열렸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테슬라의 주가가 그래도 좀 오늘 10% 가깝게 좀 뛰어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전일장 마감 이후에 전해졌던 S&P 500 지수로의 신규 편입 확정 소식 덕분이었는데요.
S&P 다우존스 지수위원회에서는 테슬라가 오는 12월 21일 개장 전에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3,800억 달러 이상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편입과 동시에 시총 탑 10 기업이 이제 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마켓워치에 따르면은 지난 2010년에 시총 1,890억 달러의 S&P 500 지수에 진입했던 버크셔 해서웨이를 넘어서서 가장 몸집이 큰 신규 편입 종목으로도 기록될 전망입니다. 물론 이제 S&P 500 지수로의 편입 과정이 좀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9월 초에 바로 이제 고배를 마셨는데요. 시가총액 규모라든지 아니면은 4분기 연속 이익 등의 이 양적 요인을 모두 충족했지만은 그때는 극심한 주가 변동성 등의 이른바 정성적 요인이 탈락 요인으로 지속된 바가 있었습니다. 5분기 연속 순이익을 낸 후에야 마침내 편입에 성공한 셈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S&P 다우존스에 따르면은 S&P 500 지수를 벤치마크로 하고 있는 자산이 11.2조 달러 규모, 그리고 인덱스 펀드 규모만 4.6조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막대한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최근 테슬라의 주가 흐름은 사실 많은 이슈들이 나왔지만 이에 대비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로의 편입 소식이 과연 이 반전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일단은 시장 분위기는 충분히 좀 가능할 것이다 쪽으로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에버코어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편입이 지수 상품에 대한 또 자체적인 강한 매수세를 촉발시킬 것이다라는 반응을 내놨고요. CFRA라는 기관에서도 이 테슬라 주가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제공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또 웨드부시라는 IB 역시도 연말까지 테슬라에 대한 분위기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이 지수 편입 이후의 펀더멘털이 더 중요하다는 분석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전기차 전문 매체인 일렉트레카에서도 이 지수 편입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다. 주가 상승세가 좀 이 정당화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신중론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지수위원회에서는 테슬라가 이번에 편입이 되면서 기존의 S&P 500 지수 기업들 가운데 어떤 기업을 대체할지 이 종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빠지게 될지 예상 가능할까요? 네, 지수위원회에서 테슬라 이 편입 효력 발생일에 좀 다가오면은 빠질 종목을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테슬라의 몸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빼야 할지도 좀 지수위원회의 고민이 좀 클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킹알파에서는 지수위원회가 시총 규모를 결국은 좀 따질 수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S&P 500 기업들 가운데서 시총 바로 500이 꼴찌인 그린 리얼티, 리츠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99위인 아파치, 그리고 역시 하위권인 일부 에너지주가 이 편입 종목에서 빠질 위험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에 또 거래량을 따질 수도 있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측정 장비 등을 만드는 기업인 텔레다인 등이 지금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장혜진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전자상거래 공룡이라 불릴 수 있는 아마존이 미국에서 처방약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온라인 약국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들은 프라임 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2일 무료 배송을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포함한 이 약국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여기에 고객이 보험 없이 결제를 할 때 약값을 최대 8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포함시켜서 발표를 했습니다. 18세 이상의 고객이라면 미국 내 45개 주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하고요. 의사들은 직접 아마존 파마시에 처방전을 보낼 수도 있는데 이때 아마존에서는 처방전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마존은 사실 지난 2017년부터 약국 사업을 추진해 왔고 2018년에는 온라인 약국 업체 필팩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아마존 파머시는 이렇게 2017년부터 꾸준히 이 사업을 준비해 와서 드디어 이제 출시를 하게 된 건데 3억 달러 규모 시장에 진출을 함으로써 이 공룡 기업의 온라인 약국이 등장함과 동시에 기존의 오프라인 약국들 CVS나 월그린 등은 피해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날 주가는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CVS 8% 이상 빠진 모습이었고요. 월그린 역시도 9% 이상 하락하면서 이날 이 소식에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CNBC에서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처방전을 우편으로 받는 그런 흐름이 쭉 이어지고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발맞추어서 아마존이 온라인 약국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자, 아마존 파머시에 대한 월가의 평가 CNBC 외에도 과연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아마존이 온라인 약국 사업에 진출한 것은 지난 2018년에 필팩을 인수한 것이 좀 도화선이 되겠죠. 그래서 관련됐던 해석을 좀 복기를 해본다면은 베어드라는 IB에서는 전통적인 헬스케어 섹터에 전면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에버코어에서도 아마존의 시장 진출에 따라서 약국 업체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RBC에서도 업계 경쟁 심화에 의약품 유통기업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수준이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즉 일반적인 좀 예상은 당장 아마존이 이 온라인 약국 사업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않겠지만은 업계에는 충분히 좀 위협이 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쨌든 업계에는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CVS나 월그린들의 피해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 기업에 대한 월가의 최근 의견은 어떨까요? 네, 드럭스토어 관련주도 결국은 코로나19 피해주로 좀 분류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손님들이 또 많이 가야 되니까요. 물론 사업 다각화 등의 이들 업종이 오히려 좀 방어주라는 의견도 일부 제기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피해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모두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던 그 두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평균 투자 의견도 CVS는 비중 확대지만은 월그린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유 의견이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좀 경계 심리가 좀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최근에 CVS 같은 경우에는 발표했던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았고 그리고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가 본격적인 그런 상승 흐름을 타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월그린도 이에 따라서 주가가 좀 반등하는 추세를 보여왔었는데 일단 아마존의 시장 진출 소식이 나타나면서 좀 찬물이 끼얹어진 그런 양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간밤 시장 분석과 함께 여러 가지 종목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